지난주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저희 당이 21%나 나왔는데 10%도 어울리지 않는데 왜 그러세요? 말씀하세요. 근데 제가 이제 인사청문회나 할 때 보면 이게 지금 국민의힘 질문 수준이 이거밖에 안 되는 거는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 의지가 없었던 거예요, 애초에. 그러니까 네. 예를 들면 이게 자료를 모든 후보가 자료를 자기한테 껄끄러운 자료를 안 주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의원들이 그리고 이제 당에서 야 이번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꺾자라고 하면 보좌관들이 엄청 준비를 합니다. 그렇죠. 예, 근데 준비한 자료들 보면 사실 주진우 의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은 김민석의 이름 정도를 아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질문에 준비가 안 돼 있고 실제로 뭐 아시겠지만 인사청문회나 무슨 청문회 할 때 보면 질문별 시나리오 빌드업을 해갖고 뭐 10가지 질문에서 2번 이렇게 대답하면 7번으로 가세요. 이런 시나리오까지 짜서 들어오거든요. 사실 이제 맘먹고 진짜 다부지게 붙어야겠다고 생각하면. 근데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이 하는 거 보면 아무도 그런 결기가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어쨌든 의무방어전으로 하긴 해야 되니까 그냥 이제 하나만한 질문, 쓸데없는 질문, 전혀 공부가 안 된 질문, 상대한테 아무런 타격감도 없는 질문을 하면서 말꼬리 잡으면서 시간만 보내고 있다.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네 이를테면 국민적 지지를 할까 이런 것만 하향시키는 거잖아요. 답답하게도 검사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알려주고 그래서 검찰 개혁은 정말 해야 돼요. 잊으셨어요? 새 정부 됐다고? 뭐 이렇게 일깨워주는 것 같기도 하고 좀 독특한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김 빠질만 했을 것 같아요. 네. 이종석 국정원장도 해보니까 뭐 아무것도 건질 만한 게 없는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김민석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지금 오늘 아침 얘기 들어보니까는 실제로 자기 통장은 마이너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 내고 나면 2억 얼마라고 그랬는데 실제로는. 네네. 그러면 자기가 나쁜 짓을, 국민의힘 말에 의해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고 부정적인 돈을 유입을 해서 내 재산이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면 전혀 앞뒤가 성립이 안 되는 싸움들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쓸데없이 막 발등을 막 열심히 찍었는데 지발등 찍어서 지발등에서 지금 피가 나는 상황이 벌어진 거니까. 저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뭐 앞으로 11명 정도가 더 있겠습니다만, 저는 이 정도 상황이면 국민의힘 인사청문회 무용론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그러니까 만 29년 동안 국회의원 시작한 게 29년 전이니까 30년 동안 정치를 했는데 통장에 마이너스라면 이상한 사람인 거죠. 건물이 몇 채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이게 뭐 돈이 재산이 없다고 청렴하다 이런 거를 공식을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부정 축제는 전혀 상관이 없다는 게 증빙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민의힘은 본인들과의 결이 다르니까 자기들도 황당하고 이상하니까 질문할 의지가 안 생겼다고 봐요. 본인들은 6억을 집에나 쌓아놓나 보죠, 현금을. 그러니까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걸 다 빚 갚은데 와가지고 그때 빚을 갚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것도 6억이 한꺼번에 있는 것처럼 호도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몇십 년 동안 축적된 거예요. 그 빚 갚는데 쓰는 거를. 뭐 축의금 들어오면 그것도 빚 갚고 뭐 예를 들어서 아버님도 돌아가셔가지고 또 빚 갚고 이렇게 한 건데 마치 6억을 현금을 무슨 금고에 쌓아놓은 것처럼 이야기했는데 그거는 본인들은 그러니까 그렇게 상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본인들 내란숙의 일당들 본인들은 뭐 집에 선물 보관 창고도 있을 만큼 백도 많이 받고 목걸이도 많이 받고 뭐 그 외에 다른 것들도 많이 받고 이권도 받고 현금도 받고 그래서 쌓아놔서 그걸 똑같이 상상했는지 모르지만 그냥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애초에 이 지금 국민의힘의 그러니까 청문자들은 이미 김민석은 나쁜 사람이라고 딱 규정한 그 검사 특유의 논리를 똑같이 시전하고 있는 거다. 근데 실패죠. 왜냐?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저는 불편했던 게 그 김민석 후보자 엄마 이름을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 김춘옥 여사예요. 예, 민가요 초대 회장이셨고. 네, 초대 회장이고 저 여의도에서 1호 학원도 하시고 막 이런 게 막 기억나네요 지금. 왜냐하면 그 아들이 감옥 간 분들이 민주화실천 가족운동협의회 민가협을 만들었고 그게 40년이 막 됐는데 그 다음에 자식들이 이제 의문의 죽음을 당하거나 한 분들은 육아협이라고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이분 부모님들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정말 박종철 열사 아버지 박정기 선생, 그 다음에 이한일 열사 어머니 배은심 선생, 그 다음에 우리 김민석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 어머니 김춘호, 그 다음에 임수경 엄마 김정은 막 이름이 막 기억나. 무슨 얘기냐면 길거리에서 너무 열심히 싸우고 너무 처절하게 싸운 거예요. 근데 엄마들이 다 그랬을 것 같아요.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그렇게 잡혀가면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정말 이게 광주에서 이렇게 사람들 죽이면 어떡해요? 이렇게 독재하면 어떡해요? 몇 마디 했다고 그냥 생태 같은 자식들을 잡아가면. 그러니까 누구 엄마는 민가협 만들어가지고 김춘옥 여사가 지금 생존에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열심히 투쟁하고 그러니까 민주화를 위해서
모자가 고생하고 싸우고 누구네 집은 부자가 검사해먹고 누구네 집은 공안 검사해먹고 누구네 와. 집은 모녀가 주가 조작하고요. 그러니까요. 참나. 그러니까 저는 뭐 김민석 씨 개인에 대한 평가는 전 별로 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거고 뭐 그러겠죠. 잘하면 좋겠어요. 뭐 호감이 있을 수도 있고 불호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장면들은 불쾌해요, 되게. 근데 저는 어제 모욕감을 제가 느끼고. 그러니까 뭐 말씀하신 거랑 조금 다른 맥락일 수 있는데 이게 저는 윤석열 정치의 후과 같은 게 지금 인사청문회에 드러나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지난 3년 동안 윤석열 정부 시절에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아무 대비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그냥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저쪽에서 뭐라고 하든 청문 보고서 채택하든 안 하든. 네. 그거 하면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3년 지금 거기 앉아 있는 사람 중에 진지한 의미로 인사청문회를 내가 실력으로 한번 해봐야지 이랬던 국회의원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뭐 민주당이 하루 뭐라고 하면 그 다음에 대통령이 그냥 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해왔는데, 그러니까 이걸 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그 실력 없음을 그동안 완력으로 극복해 왔는데 그게 어제 이 김민석 인사청문회에서 좀 처절하게 드러나고 있다고 보고, 저는 그 장면 중에 하나가 어제 곽규택 의원이 김민석 후보자한테 이렇게 물었어요. 뭐 총리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공직이라는 자세로 국회의원을 사퇴하실 생각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김민석 의원이 없습니다 이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없다라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뭐 그거에 대해서 어떤 의미를 말하든지 뭐 이렇게 국회의원이랑 내각의 국무위원을 겸하는 게 어떤 거라 이런 게 준비된 질문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냥 넵 그러고 넵 그러고 끝났어요. 아 그래요? 이러고 끝나죠. 이 친구들 세위를 왜 줘야 되나 모르겠네요. 아니 정말로 제가 보면은 정말 그 대한민국 뭐 모든 검사들 제가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주진우 의원 같은 걸 봤을 때 우리나라 검사 수준이 저 정도였구나라는 걸 실상을 알게 됐고요. 그냥 이미 없는 죄도 막 추궁해서 너 있지 나쁜 짓 했지 맞아 했던 그 수준의 지금의 검찰의 현실이다. 그게 보여졌습니다. 직업을 바꾸면 바꾼 티를 내야 되는데 아니요, 그 갑갑하네요. 검사들은요, 제가 볼 때는 다 욕할 수 있다고 봐요. 네. 이 내란이 일어난 과정에서 검사들이 뭘 했습니까? 한 명이라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발언을 하거나 움직임을 보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검사는 왜 존재하는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원래 검사라고 하는 것이. 근데 제가 볼 때 권력을 위해 존재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스스로가 윤석열 3년 동안도 인정했습니다만 내란 이후에도 6개월 동안 본인들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부정적 발언이나 부정적 행위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그런 사람들을 다르다라고 우리가 굳이 분별해 줄 이유가 하등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검찰 조직은 진짜 사라져야 될 조직이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명확히 확인하는 거예요. 그걸 마지막으로 지금 막스 찍고 있는 게 누구냐? 주진우예요. 저런 자가 국회의원 돼가지고 나와서 저런 질문을 하고 앉아있으니까 저희 총리라고 하는 사람이 대통령 이외, 대통령 다음으로 정부를, 그다음에 그 행정부를 통화를 해야 되는 사람인데 대통령. 근데 그런 사람의 인사청문을 이따구로 하게 만들어가는 방식 자체가 국정을 혼란하게 만들어내는 행위나 마찬가지거든요. 저는 검찰 조직 빨리 예를 들면 속도감 있게 빠른 시일 내에 재편하지 않으면 저는 저 조직 다시 또 저런 인간 만나면 윤석열 같은 인간 만나면 다시 또 그런 조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조직이라고 생각합니다. 방송 취재는 맞지 않는데 약간 신상 발언을 하고 싶었는데 저는 이제 뭐 기업의 사회 이사 이런 것도 해봤는데 돈 안 주는 한겨레 같은 데였고요. 그런 거 하지 마셨어요. 아니 그리고 돈을 안 주나요? 아니 주긴 하는데 하여튼 얼마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정부 무슨 위원회도 위원으로 하는데 하여튼 자문으로 참여하고 그러는데 뭐 요란한데 소문난데 먹을 거 있는 데는 아니고 저는 주로 관심 있는데 감옥이에요. 그래서 교정 관련 위원회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정부 때 내내 위원을 했어요. 뭐 이름은 좀 바뀌어도 교정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거. 근데 윤석열 때 못했어요. 왜 못했냐면 그 못하게 X친 친구가 권순정이라는 친구예요. 지금 수원 고검장인데 네. 그 사람이 법무부 기조실장을 했대요. 그래서 오창이금 좌파라 안 된다고. 근데 저는 황교안이 이 법무부 장관 할 때도 했거든요. 황교안 같은 애국자도 인정했는데 권순정이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교정이 좀 잘 안 되는 게 많잖아요. 예산도 없고 뭐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교정을 좀 선진화하자 뭐 이런 차원인데 이것도 안 통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